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진지한 얘기 봤을 때 스웨이바가 좀 두꺼운 게 껴져 있는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안녕하세요, RC조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프로 드라이버 분께 이제 제가 모르는 것하고 되게 잘 가게 하는 방법을 여쭤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더트랙 김포에 찾아왔는데 이정우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진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시죠. 예, 어쨌든 뭐 재밌게 장난감 갖고 노는데 뭐.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그 계신 질문 중에 네. 이 타이어는 어떤지 한번 물어본 분이 계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타이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더트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예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제품이고요. 그때는 이제 이 제품이 없었는데 그 제가 퇴사하고 이제 나온 제품인데, 지금 어차피 국내 회사니까 여기에서 제일 잘 가게 컴파운드 조절을 잘 해가지고 지금 좋은 성적 내고 있는 타이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해보면서 조금 몰랐던 점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프론트 쪽이 초반에 좀 언더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세팅에서 어떤 부분을 손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초중급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언더다, 오버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분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잘 봤는데 언더난다, 오버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건 조종하는 사람 이제 느낌이니까. 차량을 이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다른 차량은 잘 모르더라도 SOX 차량을 이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차량을 처음 놓고 봤을 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저번에 굴렸던 차량이니까 그것만 수정을 하고 한번 첫 주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굴리셨던 그 느낌하고 요번에 그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굴리고 나서 차이점을 먼저 느껴보시고 저랑 대화를 나눠보시고 다음 걸 바꿔가는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리어 스테빌라이저 이게 이제 좌우로는 이렇게 서스펜션이 좀 눌렸을 때는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안 움직여요. 볼핸드가 보이시죠? 여기서는 움직이죠. 들면은 안 움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끝까지 쇼이 내려왔을 때 압박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부하가. 그래서 요거를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초보자들이. 중급자까지도. 저도 가끔씩 해요. 깜빡하고 요렇게 해줘야지 충전이 잘 있습니다. 한 2, 3mm 정도 뺐고요. 이렇게 했을 때 들면은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웨이바를 세팅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번데기를 쪼이고 나서 그냥 막 끝내지 마시고, 전 구간에서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전 구간에서 이 볼이 쉽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격, 요거는 뭐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요 유격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꽉 조여서 타이트하진 않고 또 너무 풀러가지고 거덕거리진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되는지. 제가 아까 좀 이것 때문에 뻑뻑한 줄 알고 좀 풀었었거든요. 조금 조여볼게요. 그리고 이 유격으로 차량 세팅을 하거든요. 그거 부분은 또 처음 들으시죠? 잠금은 잠글수록, 여기서 잠근다는 거는 타이트한 거예요. 이게 꽉 조여지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놀아야 되죠. 예. 굴렸는데 내 차가 뒤에가 너무 뻣뻣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풀어요. 풀어서 거덕거리게 만들면은 약간 더 뒤가 롤을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거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퍼암을 짧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게 쓸 때는 SOX에서는 요 구멍이 짧게 쓰는 거고 이게 길게 쓰는 거예요. 바깥쪽에. 바깥쪽. 근데 요 구멍은 저희가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캠버 변화 때문에 그런데 바퀴를 한번 껴볼까요?
예. 각의 변화를 좀 쉽게 보여주기 위해 한쪽만 끼울까요? 예. 이제 이 링키지 길이를 변화시키면은 캠버 변화량이 바뀌거든요. 캠버라는 건 아시죠? 예. 지면에 대해서 타이어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각도죠. 네. 수직 직각자가 딱 맞으면은 0도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티브 1도, 2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퀴 하나 더 낄게요. 차량이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있고 좌우로 롤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때 이제 캠버 변화량이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링키지가 짧아지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위아래로만 눌렀을 때 캠버 변화가 많아져요. 그래서 왜 이 위치를 잘 안 쓰냐면은 타이어라는 거는 지면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밀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가장 넓은 부분이 가장 여기서 힘 받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타이어가 닿는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비벼지는 게 아니고 세게 특별히 세게 비벼지는 또 폭이 있어요. 그걸 컨택트 패치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타이어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노면에 많은 면적이 접지되어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짧아지면은 이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타이어를 똑같은 타이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타이어를 샀는데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굉장히 손해죠. 그렇죠. 예. 가속도 느려지고 갈 때 촥 차고 나갈 때 밀치고 나가는 그 면적이 좁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너링 할 때도 많이 뜨게 된다는 거죠. 닫고 있는 면적보다. 예. 그래서 예. 이 위치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아. 그래서 굴려보지 않았지만 예. 일단 이 먼저 찾아냈던 요 문제점, 요 링키지 문제점하고 예. 스웨이바 예. 요거를 다시 설정을 하고 예. 긴 대로 꼽아보고 남들 다 하듯이 예. 저는 지금 제일 바깥쪽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껴보고 주행을 해보시죠. 예. 저도 한번 굴려보고 예. 효종 씨도 한번 굴려보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언더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차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 꺾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우선 뒤에부터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장 취약적인 거, 취약한 그렇죠. 거. 예. 예, 전문가나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거부터 고쳐서 제대로 그 부분이 동작을 하게 만든 다음에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이어는 괜찮아요 지금. 이 타이어 괜찮고 전에 봤던 주행 영상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24초 나갔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23초 때 한번 예. 문 두들겨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방금 전 프로님 말씀대로 이 링크를 길게 바꿔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주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프로님이 주행을 해보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프로님 말씀대로 뒷부분에 이 캠버 링크를 길게 바꾸고 주행을 했습니다. 제가 주행을 영상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느낀 점은 뒤쪽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제 같은 어떤 이 중급자도 뒷부분에 실수가 거의 없었는데 프로님 또 한번 이거 주행을 하셨거든요. 주행님 프로님께서 주행하신 느낌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 그 3542 차량 주행했을 때보다 확실히 안정성이 느껴졌고요. 그때 주행한 게 약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영상을 한번 첨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때랑 이제 지금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첫 주행이잖아요. 예, 효정 씨는 주행을 하고 두 번째 주행이고, 저는 이제 잘못된 거를 미리 발견을 하고 첫 주행을 한 건데, 지금 차량은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하는데 두 가지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해요. 이제 코너에서 차고 나갈 때 푸시 언더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엔터링 할 때 그 스티어링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스티어링이 부족한 거하고 나올 때 스티어링이 부족한 거. 첫 번째 제가 확실히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가속을 하면서 이렇게 감아서 왼쪽으로 돌잖아요.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속력을 내고 싶은데 속력을 내면 코너가 R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R보다 좀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뒤에가 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량을 봤을 때 스웨이바가 좀 두꺼운 게 껴지는 것 같아서 그 기억이 나서 이게 지금 몇 밀리죠? 1, 2, 3, 4, 5, 6? 6이죠. 이거보다 약간 얇은 거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싫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이바를 약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요렇게 풀고요. 너덜너덜하게. 그 다음에 지금 쇼크 스프링은 보세요.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스프링이 다이얼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예, 요렇게 되면은 차가 그립력은 좋아지는데 요만큼 허당일 때 차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컨트롤의 무방비. 그러니까 차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상고가 몇이 나오든지 간에 내려서 다이얼이 닿는 데까지 닿을락말락하는 요 상태까지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스프링이 놀게 하진 않아요. 약간은 놀게 하는데 이렇게 막 3mm씩 덜렁덜렁하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이얼도 지금 내렸기 때문에 아까 굴렸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뻣뻣해질 거예요, 차가. 예, 왜냐하면 코너링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바깥쪽 바퀴가 닿을 때 일찍 닿고 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롤 아시죠, 롤? 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가 더 뻣뻣해질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바를 저희는 낮추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갖고 부족해요. 요거 갖고 바뀌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약간은 더 잘 꺾이겠지만 스웨이바를 2.4mm 정도로 체인지를 하고 굴려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뭐 쇼크를 저번에 눕히셨잖아요. 그렇죠. 쇼크를 눕히는 거는 제가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쇼크가 이렇게 눌렸을 때 더 둔하게 하는 거거든요. 눌렀을 때의 느낌은 소프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더 둔해지는 요 들어가는 움직이는 양하고 쇼크 샤프트가 움직이는 양의 비율이 약간 바뀌어요. 힘 받는 힘의 작용점도 바뀌고. 그래서 큰 트랙에서 그렇게 합니다. 앞쇼크를 눕히는 경우에는 큰 트랙에서 뒷쇼크도 눕히고. 온로드 차량 보시면은 쇼크가 오프로드보다 좀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바꾸지 않는다. 대신에 제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요 범프 스티어 있죠. 지금 보시면 위에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보세요. 누를 때 앞바퀴가 벌어지죠. 요걸 없애고 요거를 해결하고 굴려보고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게요. 그 두 가지를 시도해보고 네. 두 가지를 시도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팅 변경입니다. 프로의 말씀대로 앞쪽에 어퍼암을 최대한 뒤로 밀었고요. 이쪽을 1mm 정도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뒤로 밀고, 그리고 뒤쪽에 스테빌라이저를 2.4로 바꿔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다 안 꺾이는 것 같아. 저게 테레치. 이렇게 안에 저 한번 들어가보세요. 벨트에서 돌려서 테레치. 벨트레크를 좀 깎으러 가시고. 차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안 꺾여가지고. 아까 그 두 가지 변화를 주시고 주행을 하시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주행 느낌이 이전에는 이제 코너를 이게 돌기 위해서 좀 브레이크도 치고 이렇게 억지스러운 그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핸들이 이제 돌아가는 정도에 맞춰서 뒷바퀴도 같이 따라가주는 느낌으로 굉장히 코너를 빨리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빨리 도는 느낌? 예, 전에보다 확실히 좀 더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저 경기장에서 스티어링이 조금 적게 꺾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EPA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네. 굴려보니까 더 잘 꺾였죠. 그렇죠. 예, 이제는 스티어링이 되게 풍부한 차가 됐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캠버를 측정하실 때 이렇게 라이드 하이트 달리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는 걸로 예. 이제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캠버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지금 포지티브로 벌어져 있어요. 네, 마이너스 1도로 조금 더 요 어퍼함을 조여서 캠버를 주고 다시 한번 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캠버를 뭐 프로님 말씀대로 조금 다시 조정해보고 다시 한번 주행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버는 측정할 때 항상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놓고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상태에서 재야 됩니다. 그날 많은 주행은 못했지만 주행 라인이 조금 더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 영상에 대화가 길어서 찾아보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큰 흐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급자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차의 세팅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언더난다, 오버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갖춘 상태에서 안정되게 세팅 후에 언더와 오버를 세팅하시고요. 차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 꺾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차의 주요 변경점은 뒤쪽의 캠버 로드를 긴 타입으로 바꿨고, 그리고 휠 허브에서 가장 바깥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1은 쇼크를 움직여보고 전 구간에서 확인해서 스텝1을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차가 처음에 스텝1이 2.6이었는데 뒤쪽에 롤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2.4
4로 바꿨고요. 그리고 앞쪽의 어퍼암은 뒤로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1mm 정도 깎아서 대략 한 5mm 정도 뒤로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각은 차를 바닥에 둔 상태에서 바퀴를 보면서 맞추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량 세팅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RC 관련해서 이종우 프로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질문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